자, 요즘은 이제 편의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신규로 편의점 창업하시는 또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네. 이렇게 있는데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는 저도 이제 간접 경험해봤던 건데요. 그 저희 옆 동네에서 이제 오픈하신 분이 있으셨어요. 근데 그분이 저희 점포를 찾아오셨거든요. 근데 저희 점포가 그래도 운영을 좀 잘해서 본사에서 좀 추천해준 점포로 많이들 오셨어요.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. 예, 근데 그분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바로 오픈한 케이스거든요. 창업을. 아, 그 전에 어떤 사업 해본 경험이었고 네.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제 창업을 하셨다.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본사 이렇게 추천을 받고 뭐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본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좋은데 추천해 드렸겠지만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요. 뭐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아침, 점심, 저녁 뭐 일주일 거의 한 열흘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체크를 했었고요. 뭐 그리고 주변 뭐 위치라든가 아무튼 뭐 경쟁점 뭐 이런 거 파악을 했었고,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접 경험을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뭐 알바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아니면 뭐 음료수를 좀 사다 들고 와서 점포 운영하시는 분 찾아뵈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, 뭐 처음은 뭐 좋게 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다가가시면 뭐 여러 점포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궁금한 점들, 그리고 직접 또 알바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진짜 해보시길 권해드리고. 아, 네. 편의점 알바로 직접 뛰어보면은 이제 좀 보이는. 네, 왜냐면 이게 편의점은 포스만 찍고 그냥 물건 그냥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진짜 일이 많습니다. 이게 뭐 청소 진짜 며칠 안 하면 먼지가 진짜 많이 쌓여요. 그러니까 청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, 그러니까 자잘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쉽게 접근하면 그거 알바 이런 사람 다루는 거 이런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.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편의점 역시 입지가 1순위로 네. 중요한 것 같고, 그다음에 성실함, 꼼꼼함, 네. 그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드리는 거. 네네.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?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런 것들. 근데 약간 요새는 좀 초심을 좀 잃어가지고, 네, 초반에는 제가 아이스 커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음컵에 부어 먹는 아이스 네. 커피 있잖아요. 초기 오시는 손님마다 다 따라드렸어요. 손님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하나 있었던 게, 네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숟가락을 이제 입에 대드렸어요. 근데 그렇게 신청했더니 이제 젊은 친구가 왔어요. 자주 온 친구인데 그 친구들 따라줬죠. 뭐 근데 앞에 다른 손님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좀 가져가서 자기가 따를 수는 있잖아요. 네. 근데 어르신이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. 근데 딱 뒷짐지고 짝짝이 듣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, 따라주기를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해주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. 그래서 결국엔 한번 말다툼을 했어요. 근데 그걸 녹음해서 저희 본사로 보냈더라고요. 그날 녹음한 게 아니고요. 그러고 이제 가고 나서 의도적으로 다음 날인가 와서 저를 자극을 한 거죠. 자극을 하고 나서 녹음을 하고 보내갖고 이제 본사 그 고객관리팀 연락이 왔어요. 저희 담당 직원한테, 본사 직원한테. 근데 이제 워낙 저를 잘 아니까요. 본사 직원은 제가 어떤지. 하여튼 그렇게 그래도 잘 해결을 해주셔갖고 본사 직원. 근데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참 기가 막힌 경험.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절제하고 있습니다. 호의를. 진짜 이 사업하는 사장님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네. 좀 그래. 좀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손님이 하고 있어. 사장님이 이제 하고 어떤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나는 왕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. 알바생들한테 되도록이면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 같은 또 누구의 자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잘 해오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편의점 사업의 전망은 어때요? 본인이 느꼈을 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라던가 코로나 시대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어때요? 빈익빈 부익부 같아요. 그러니까 잘 된 데가 더 잘 되고요. 안 된 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도 내년에 9,16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
좀 매출이 안 나오는 데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. 그러면 그런데 만약 버티기 힘들어서 없어지면 좀 잘 됐던 데는 그쪽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좀 힘드시겠지만 제 지금은 본사에서도 예전같이 참 이렇게 오픈을 뭐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거의 전환이 많은데 그래도 입지 좋은 곳에 좀 본인이 좀 여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싶은 좀 그런 곳은 좀 잘 조사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만약 본사가 100% 임대차 계약 맺고 임대료 주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. 그러면 뭐 제가 마진의 40%만 가져가지만 뭐 자본이 좀 부족할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오픈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고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매출이 좀 좋아지니까 6대4 그러니까 임대료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60%를 부담을 하고 60%를 가져오는 임대료만? 네 임대료만 그렇죠. 60%. 소유권은 본사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임대료를 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마진을 더 갖고 오는 걸 더 재계약을 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 있어요? 네, 확실히 객수가 줄었고요. 야간에 저희가 보통 야간 매출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한두 시, 2시까지, 2-3시까지 손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퇴근 시간대 이제 반짝하고 거의 이제 손님이 없습니다. 예, 그때 그래서 객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6, 700이었다면 지금 한 4, 500명, 5, 600명 한 20% 정도 준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매출 측면에서 줄었지만 그래도 편의점 특성상 요새 뭐 다른 자영업 하시는 저희 옆에 치킨집 사장님이 계시거든요. 그분 말씀 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부가세 지금 7월달인가 내 같은데 뭐 그 세무사한테 맡기셨나봐요. 그분 세무사 하시면 부가세 낼 게 없다고.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좋긴 한데 네, 또 근데- 한편으로는 매출이 떨어졌다는 의미니까 네. 이러나 저러나 우울해. 그러니까 저희는 또 상품을 항상 구매하니까 매일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뒤에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. 저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본인 이 편의점 사업에 이제 어떤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거 있어요?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대표님만의 어떤 목표라던가? 그러니까 이 목표를 좀 빨리 좀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 편의점 운영한 지 10년이 되는데요. 10년 동안 거의 노동소득이죠. 일만 거의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. 지금은 사실 저희 좀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지금은 뭐 거의 어제도 8시에 나와서 새벽 2시에 퇴근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뭐 근데 좀 제가 덜 벌고 뭐 사람을 쓰면 되지만 그래서 지금 노동소득으로 일하는 게 조금 이제 나이도 있고 점점 나이는 먹어갈 테고 요거를 좀 자본소득으로 좀 바꾸는 그러니까 투자죠. 투자 예. 쪽으로. 근데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10년 동안 장사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굳은 것 같습니다. 돌을 때려도 돌이 깨질 것 같아요. 근데 성실함 있잖아요. 성실하게 공부해서 또 투자도 성실하게 해서 네. 하면 될 것 같은데. 네, 이게 공부가 성실함 기본이지만 네. 네. 하여튼 열심히 지금 노력 중입니다. 그래서 좀 자본소득 돌려서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네. 조금 나중엔 한마디로 좀 편하게 누구나 바라는 거죠. 직장인들은 빨리 그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나요? 요즘 파이어족이 네. 유행이긴 하죠. 네. 그런 것처럼 저도 점프에 발을 안 딛는 그날까지.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네. 예,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 또 건강하니까요. 예, 노력 그래. 중입니다. 네. 모든 사람들의 이제 목표는 이제 비슷한 것 같긴 한데, 그럼 이제 편의점 사업에 있어서 이제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 또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. 이 편의점이 제가 뭐 계속 좀 어렵다,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, 근데 요거만큼 좀 안정적인 건 없어요. 뭐 안정적인 게 뭐 좀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, 초기에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시고 뭐 발판을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있는지는 사실 제가 알아보진 않아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그 편의점마다 다 틀리니까요. 대략 비슷하지만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. 요걸 발판 삼아서 뭐 다음 단계를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. 그리고 뭐
돈이 뭐 좀 자금이 있으신 분은 뭐 사실 제 주변에 뭐 아는 동생도 3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뭐 꼼꼼하게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여러 점포를 하시다 보면. 그래도 이제 그 투자 대비 수익률로 뭐 점포당 얼마씩 그걸 계산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면 또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이건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좀 약간 힘든 측면을 좀 부각을 시킨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그 동생은 되게 긍정적이에요. 뭐 저 하나 때도 막 계속 추가로 이렇게 힘들지 않니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. 막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일이든 뭐 힘들지 않는 일은 없는 것 같고요. 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 또 될 거라는 믿음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면 뭐 구체적인 것보다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망설이신 분들한테 전달할 내용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라. 네, 준비는 철저히 마음은 긍정적으로 중요하고.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. 근데 뭐 편의점 이런 얘기 관심 있어 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많아요. 상당히 많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편의점 이제 점주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.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아니요. 뵙도록 하죠.